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은 기본적으로 뭐 본질은 다 똑같은데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 태도가 중요했죠. 그렇죠? 그렇죠? 소설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소설에서는 소설의 본질은 결국은 인물이에요. 소설의 본질은 인물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보는 건데 우리가 인물을 본다는 건 무슨 뭐 저기 철수, 영희 이런 데 동그라미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설 읽으라고 하면 그리고 이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더라고. 무슨 어디 저기 대학교 가면 여기 MT 가기 전에 인원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냐고요. 그 의미 현대 소설에서는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소설은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이 적은 인물로 복잡한 내면과 복잡한 사건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소설의 본질이에요. 반면에 이제 고전 소설은 이름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많은 인물들로 단순한 사건을 전개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고전 소설, 현대 소설의 차이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물의 이름이 포인트가 아니라 인물을 본다는 얘기는 캐릭터를 본다는 거죠. 캐릭터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새끼 독특한 캐릭터야 저거.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 의미로서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인물됨.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주로. 내면이라고 하는 건 시로 따지면 정석태도 반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인물을 구체화해 주는 장치들이 있죠. 그 장치, 그 소설적 장치가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보는 거고 사건을 보는 건 그냥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인물이 보이는 캐릭터, 그 인물의 내면, 반응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사건이죠. 그 싸움을 대하는 친구, 그 사람, 친구죠. 친구의 태도 이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뭐예요? 파악한단 말이에요. 맞죠? 특히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싸우는데 연장을 갖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저 비열한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사한 새끼. 근데 싸움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형을 부른다. 이게 치사한 거예요. 그죠? 1대1로 안 싸우고 막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일진들 뭐 무리 데리고 다니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애들은 별로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나는 더 못하지만 의자를 집어 던진다든가 이런 걸 보죠. 또 어떤 친구는 뭐 반대로 이제 당당하게 딱 1대1로 이렇게 붙는 친구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캐릭터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과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느냐? 배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배경이 얘들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소설은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읽어내느냐? 소설에서 읽어내야 될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설에서 읽어내는 정보는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보는 거고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느냐. 결국 인물, 사건, 배경 보는 거죠. 이 인물, 사건, 배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1, 2, 3에서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배웠던 소설의 구성상 요소. 그게 이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됐죠? 요거 보는 거고 이거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밑에 독해 매뉴얼로 오시면 독해 매뉴얼에 제가 지금 써놨죠? 지문을 처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지문을 스캔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보자마자 패드 이렇게 안 한다. 지문 한번 쭉 보는 거죠. 전체 흐름을 보고 이게 대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심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재심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건이나 갈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 중심 소설이라고 하는 건 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내면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서 보기를 보시고 보기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필요한 정보 뽑아서 그걸 가이드 삼아서 작품을 감상하는 해봤단 말이죠. 소설은 특히 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제 제시문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읽을 때에는 독해의 절차가 그거예요. 우선 거기 있는 것처럼 지문의 유형을 좀 보시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대화 중심이면 대화 중심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갈등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대화가 나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일단 대화는 사건이나 혹은 갈등, 특정한 갈등이 주어져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시면 되겠고 이게 나오면 항상 원인과 해결 과정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떴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대화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를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대화가 전환을 만들어내는 전환이나 혹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대화냐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대화가 전환이나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대화를 이후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이거 나눠보시고 변화가 나타났으면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했다는 얘기는 얘가 변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건이나 갈등의 국면이 바뀌었다든가 국면이 전환됐다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전환이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화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 이 대화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변화를 만들어주는 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기준으로 대화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냐. 또 하나는 설득을 하는 대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설득이에요. 설득이라고 하는 게 꼭 설득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회유, 협박 이런 거 다 설득이죠. 강요, 명령 다 설득인 거예요. 정보 전달 아니면 다 설득이다. 대화의 종류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뭐 된다? 변화된다. 설득했기 때문에 변화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대화가 나왔을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친구가 알고 보니 여기 목동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잖아. 처음에는 내가 개무시하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또 갈궜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어떻게 돼요? 태도가 짱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 저기 숙제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편안하게 해. 다만 때리지만 마.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뭐예요? 변화. 그럼 그때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정보 제공. 내가 몰랐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그 다음에 설득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 얘기 듣고 우리 예를 들어서 추방하자 이렇게 설득. 근거 1, 뭐 2, 뭐 3, 뭐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얘기해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퇴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면이 뭐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죠. 그런 거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이 뜸 나오면 설득은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설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네, 앉으세요. 아, 저 주시는 겁니까? 아, 훌륭한 학생이네. 늦게 왔다고? 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대화 뜨면 요거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전환이나 변화와 연결되지 않은 대화예요. 그러면 뭐밖에 없느냐? 우리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뭐 파악해요? 그 사람의 캐릭터 파악하잖아요. 말 잘 듣고 있으면 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거 아니면 캐릭터 파악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대화는 그렇다. 일단 지문의 유형 보는데 대화 중심의 지문의 유형이면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문의 유형 두 번째가 이제 대화가 거의 없는 심리 중심 구성입니다. 얘의 특징은 대화가 거의 없어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저리 쭉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대화가 들어가면요 나의 내면을 말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자꾸 말 시키잖아. 내면 좀 얘기하려고 하면 말 시켜. 내면 좀 얘기하려고 하면 말 시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화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내면을 쭉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거의 없고요. 대신 내면의 흐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됐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내면의 흐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 생각을 안 갖고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이 소설도 이렇게 읽는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설이 이러니까. 근데 이런 류의 작품은 이게 특정하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얘가 특정하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읽잖아요. 근데 여기를 읽다 보면 이게 안 보여. 그럼 읽긴 읽었는데 나중에 읽고 나면 내가 뭐 읽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의 특징은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혹은 갈등 양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초점을 잘못 맞추면 완전 그 지문을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얘는 진짜 뭐에 포인트 맞추는 거 아니면 인물의 내면에 포인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드러낼 때 보통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원래는 인물을 드러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사건과 갈등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는 뭘 갖고 드러내느냐? 없는 경우는 그럼 대신 시하고 똑같아요. 자연물이나 감각에 주의하시고 또는 다른 인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작품을 처음에 딱 보면 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이제 지문의 유형을 두고 먼저 판단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흐름을 쭉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얘기 하고요. 그게 두 번째. 1번이 그거고요. 2번은 이제 보기를 통해서 가이드 잡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술자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술자 파악하는 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별표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변화를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읽다가 뭔가 변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건 사건이나 갈등의 국면 전환도 들어가고 인물의 내면의 변화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배경의 변화도 들어가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그 변화를 잘 잡을 수 있어요. 변화가 딱 뜨면 그 변화는 주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변화를 잡아내는 건데 물론 변화가 없는 소설도 있죠. 그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자, 변화가 딱 떠요. 그럼 변화가 떴으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대화 이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쑥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 주목해라.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 또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역전. 시간 역전. 역전이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역전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역전시켰다는 얘기는 과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됐죠? 이거예요. 너 왜 울어? 글쎄 이틀 전에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과거 나오면 변화와 연결되는지를 보시고 과거 마찬가지예요. 변화와 연결되는 과거가 있고 변화와 연결되지 않은 과거도 있어요. 그럼 변화와 연결되지 않은 과거는 뭐냐면 현재를 이해하는 단서. 과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와 전환을 만들어내는 과거, 현재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과거. 딱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과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는 건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시킬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런 거가. 됐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요.